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레벨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아까도 우리 막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주말 내내 뭐 알파고죠 뭐. 그러니까 세 번째 때 보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못 이긴다든지 한 번 이기니까 전 세계 영웅으로 전 세계 거의 그 예전에 그 뭐지 미국 대통령이 그 전투기 끌고 가갖고 그렇죠. 외계인을 무찌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세돌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매트릭스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분이 거의 뭐 기사도 뭐 거의 그런 급으로 나오고 해리스 포드 어떤 에어포스 원인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있고 인디펜스 댄스는 직장가 전투기 몰고 가서 뭐 하는 것도 있었고 막 했잖아요. 역시 영웅입니다. 영웅 거의 영웅 인류를 구한 영웅이야. 예. 근데 그 여성분들이 또 기원에만 짜증한대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학원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예, 한 번 이겼기 때문에 또 난리 났어. 한 번 이겼기 때문에 학원은 살고 인공지능 관련 주들은 다 죽고. 아 죽었어요 오늘? 뭐 모르겠습니다. 왜 죽었나?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뭐 300억을 쏟아부었다, 500억을 쏟아부었지만 중국의 바이두가 1년에 3,500억을 썼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큰 통 하나 썼네. 300억을 쏘시겠다. 300억. 애따 게임 하나 썼다. 인공지능 대응센터. 네. 그래갖고 교수들이 해갖고 프로젝트 따갖고 회식 한번 하고 출장 한번 가면 1억이잖아. 그렇죠. 그럼 끝나죠. 한 몇 군데 하면은 끝나는 거죠. 뭘 하겠다는 건지. 네. 하여튼. 대학원생들이 쥐어 짜는 거죠. 랩부터 복사 붙이기 하고. 복사 붙이기 하고. 네. 좋게 생각해야죠.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강보합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2시간 동안 흐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 그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오전장이 약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38억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75억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눈치 보는 거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 좀 올라왔었던 뭐 포스코 오늘 3% 이상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 종목도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이 있고 ISA 이사하라 이제 ISA ISA 판매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증권주도 세고요. 지금 들어서 보면 저희한테 월급을 주는 키움증권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네, 뭐 키움증권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최고회사야, 최고회사.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증권주는 이렇게 아주 세진 않은데 오늘 이제 그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 지주가 지금 4% 이상에 대한 이제 상승세 오늘 갭상승으로 아예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ISA 출시에 따른 뭐 하나금융 지주도 있고 하나금융 지주 안에 보면 하나금융도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또 하나대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 통합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일단 하나금융 지주에 좀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주도 업종이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주도 업종에 대한 쪽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LG 생활 건강에 대한 쪽이 또 4% 반등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에 대한 쪽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에 대한 쪽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어떤 10년 만에 지금 보게 되면 루이비통을 제낀 지금 10년 만에 이제 루이비통을 제끼고 1위를 한 LG생활 건강에 후치고는 주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매출액에 대한 증가는 화장품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종목도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최근에 아주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신고가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엊그저께인가? 김정 과장 나와서도 뭐 얘기했던 거잖아. 한올바이오랑 또 뭐 하나 얘기했었는데? 인트론바이오를 얘기했었죠. 두 개 다 100%는 아니야? 한올바이오 이거 100%네요. 네네. 100%나 했어. 네. 이거 둘 다 100%네. 네. 난 100% 아닌 거 얘기할까요? 네네. 100% 아닌 거 얘기하십시오. 아니 시장을 저는 뭐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뭐 됐잖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보셨죠. 네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좀 사는 거 보셨는데 이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슈 얘기할 때 이슈 돌직구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종목으로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요. 종목으로 보면은요. 지금 보면 하나 이제 자랑질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이거는 제가 중요시하지 않는 건데 전 재료는 일단 나는데 뉴가 오늘 최고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뉴. 아직 사상 최고가는 아닌데요. 일단 사학 몇 명이 지금 봤잖아요. 비율을 봤고요. 이제 일본에 수출했단 말이죠. 일본 수출했는데요. 편당 10만 달러. 네, 편당 10만 달러. 그래서 1억 한 2천 정도 되죠. 합이 20억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뭐 10몇 프로 갔단 말이죠. 오늘 좀 5, 6% 떨어졌는데 그거는 재료이 아니냐? 전 재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거는 완전히 아니 그래도 3년 만에 제대로 수출한 거 아세요? 네네. 예? 그 전에는 제가 또 엄청 또 싫어하는 배우가 있어요. 장근석이. 네네. 엄청 싫어하거든 그 친구. 네. 예? 근데 그 친구가 사랑빈가가 있었어요. 네. 3년 전에. 그래서 그 드라마는 잘 만들었던데. 젠장. 그거 엄청 후졌지 그거. 30만 벌을 해갖고 완전 사기 같은 거로 사전 제작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사기 당했을 정도로 욕하는 드라마 일본에서. 예, 예. 저걸 30만. 그래갖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 안 사갔어. 거기다 이제 혐한인가? 네네. 그 한국을 좋아해서 혐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완전히 X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 3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불인데 그럼 10만 불이 비싸냐?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전에 한테 20만 불 정도 갔었거든요. 저는 오늘 뉴가 사실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팔렸길래. 그래서 저는 뉴가 오늘 뭐 신고가 뭐 근처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드라마가 좋아질 수 있다. 일단 그거에 주목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제가 두 개를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을 설명하는 건데요. 쿠쿠전자가 약한 겁니다. 네. 쿠쿠전자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네. 주봉으로 쭉 보여주세요. 쿠쿠전자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재작년인가 그럴 때 보면 재작년인가 그래갖고 쿠쿠전자가 저희 방송도 제가 엄청 뭐 디스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비행기 값보다 비싸고 뭐 엄청 얘기했었잖아요. 차트 한번 네. 보여주세요. 쿠쿠전자요. 엄청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모멘텀이거든요. 네. 지금의 주식 중국 소비 관련주 일본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 밥솥 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게 하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거기 나온 김에 거기서 하나 더 어쩌보세요. 오늘 신고가 나가는 게 디오예요 디오. 디오. 네, 오늘 제필이 형님 나오시지? 네네. 제필이 형은 오늘 기립박수를 해야 돼. 네. 저는 디오를 제필이 형님 때문에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의료기기 관련된 거, 그 도시화.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흐름, 이런 것들. 거기 하나가 콘텐츠도 될 수 있고요. 전 게임보다는 콘텐츠라고 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의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 오늘 시장 보여주는 것이, 저 혼자 생각이지만, 쿠쿠랑 디오의 싸움이다. 쿠쿠가 하나, 디오가 하나가 시장을 딱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또 중요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짚고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하는 코너가 아닌데 또 네. 키움증권에서 주식 5대 천왕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5분 나오셔서 이제 그 주식 딱 한 분씩 나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LG 상사가 추천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네. LG 상사인데요. 그게 지금 손절 처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고 하여튼 손절 가격 이런 게 정확히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저희 방송 영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알파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구글과 애플 알파고는 알파고고 뭐 당장 상용화되는 건 아니고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사비스 그 CEO가 얘기하고 있죠. 딥마인드 대표가 네. 알파고는 지금 프로토 버전이다. 네. 알파 버전도 아니고 베타 버전도 아니고 오로지 프로토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과 애플의 다음 먹거리 네. 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룡 IT 기업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 방영하는 오리지널 컨텐츠 공세에 대한 쪽을 펼치고 있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 4 공개를 했고 아마존과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오, 대박이네. 화면 좀 내려줘봐. 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네. 그 다음에 더 내릴까요? 좀 더 내려보세요. 예. 봐봐. 네. 이거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돼. 제가 목요일 날인가 소개했던 게 이 드라마잖아. 보시오. 네, 보시.
야, 네. 정말 이것들이 날 쫓아가네, 이것들이. 아마존 프라임으로 방영.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마존에서도 이걸 만든다는 얘기죠. 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게 되면은 SK 브로드밴드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네네. SK 브로드밴드에서 3,200억 펀드 검토하고 있고, 그럼 SKB만 하냐? KT하고 LG U+도 해야죠. 당근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사전 제작 드라마에 대한 열풍에 대한 쪽들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2월에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레드에서 자체 제작 작품 4개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도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닥터 드레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쪽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닥터 드레가 뭐 만드는지 알죠? 네, 비츠, 그 스피커, 예, 이거 네, 헤드폰. 비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랩하는 친구. 지금 보게 되면 IT 기업들이 이런 전통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들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겠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방송으로서의 플랫폼에 대한 쪽보다는 누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판권을 쥐고 누가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코드 커팅, 이런 코드 커터족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방송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쪽을 벗어나서 이제는 누가 이 컨텐츠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게임으로 시장에 대한 게임의 법칙이 좀 바뀌고 있다. 요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 영화라든가 해외 영화라든가 일본 영화, 뭐 유럽 영화, 드라마, 영국 그런 거 많이 보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요. 이게 판이 훅훅 바뀝니다. 네. 훅훅 바뀌어요. 앞서 이제 아마존 얘기 나왔고요. 구글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코드 커터라는 거가 쉽게 하면 케이블 TV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케이블 TV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케이블 TV. 네? 그럼 케이블 TV 잘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 자르는 순간 셋탑 박스 만드는 애들은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 제가 셋탑 박스가 어떤 회사에 있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는데 요새는 하여튼 그럼 뭐 유럽에 셋탑 박스 잘 팔린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이게 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코드 커터족이 가능하게 된 거가 그 넷플릭스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프라임 타임에 한때 정말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게 지난주에 그 13편을 또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트래픽 몰려갖고요. 프라임 타임에서 80% 차지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인터넷 선이 속도가 떨어진다는데 그 화질이 좋으냐. 근데 그게 기술인 거죠. 낮은 속도에서도 HD급으로 풀 HD급으로 잘 쏘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거 뭐 압축이라고 표현하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콘텐츠의 퀄리티예요. 그래갖고 아마존이 팍팍 졌어요.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보시를 비롯해서 지금 드라마 막 만드는 거고요. 애플도 만들고 이제 구글도 만든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콘텐츠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근석이 사랑뱉다가 개박살나서 30만 불이나 먹고 완전 먹튀 소리 듣고 일본에서 박살났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영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드라마가. 근데 그게 이번에 뉴란 거가 새로 들어갈 정도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이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아주 10년은 모르겠으나 2, 3년 동안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서 제가 이머징 마켓에 대해 자금 유입 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살까 말까 얘기하는데 어떤 전문가, 어떤 전략가들은 외국인에 사는 게 주춤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맞다 틀리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키움증권에서는 뭐 좋게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 뭐 틀리면 저를 뭐라 그러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3주 전, 벌써 4주 전인데요. 외국인이 좀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을요.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면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가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찌되었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로 직구하는 거가, 메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구하거든요. 근데 직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계속 사지는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수치만 보면, 요번 주도 살 것 같아요, 외국인이요. 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중요해요. 여기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좀 크게 좀 띄우겠습니다. 이 숫자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게 BMLN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린치라의 약자예요. 여기 보면, 채권형 있죠. 채권형은 1년 만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요. 주간날 11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이머징 마켓 에쿼티는 주식형인데요. 17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2015년 7월 이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US 에쿼티, 미국 주식도 10주 만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뭐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김성훈 과장 전문가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요. 이게 이머징 마켓이 엄청 좋아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요. 워낙 많이 떨어졌어. 워낙 많이 싸져 있어. 그게 더블 바텀이 됐건 날바닥이 됐건 어찌 됐건 그걸 보여준 거가 어찌 됐건 거기다 심지어는 회사채까지 산다는 거예요. 회사채 일부에서 뭐냐면 좋은 회사채를 사겠죠. 네.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르헨티나의 협상 타결, 브라질의 주가 반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돈이 좀 들어와 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외국인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이게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건 제가 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돈은 들어오고 있다.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과연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가에 네. 대한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 동북아와 동남아,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빚이 많고 가계가 그 인구 구조가 늙고 있다. 반면에 동남아는 젊고 기회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이제 쓴 게 누구냐? 노무라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한국, 일본은 과잉 부채,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급감, 구조적 역풍을 거치는 중인 거에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4,000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대한 쪽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GDP 대비 투자 비율은 28%. 그러니까 동북아의 37%를 하회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잠재력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중국 외국인들에게 오픈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 아직까지 GDP가 낮으니까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 기회가 아직까지 적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에 대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행과 의료관광지에 대한 대상지를 부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일본인의 은퇴 후 주거지로도 매력적인 곳이 바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지금 추거. 이게 무슨 기사야 이게 아까 우리 정리해놓은 건가 이게? 이거는 이제 다른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정리돼 있어요. 아까 그 자료에 올려놨던 거예요 이게? 아니요 다른 거. 그것도 다시 좀 올려주세요 거기요. 예. 말이 나온 김에 그런 내용이겠고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간에 동남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동북아 평균 연령은 48세인데 동남아는 36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인구들에 대한 쪽들의 앞으로 이제 노동 가능 시간에 대한 쪽이 앞으로 한 20년간은 이쪽에 헤게모니가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그 동남아 그쪽 그 얘기하셨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 거 잠깐 한번 잡아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관련된 ETF가 요즘 엄청 주목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 올해 작년 초부터 해서 훅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반등,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제가 한세 시럽 얘기하니까 그게 한세 시럽랑 무슨 상관이냐, 논리적으로 좀 심하지 않냐라고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요. 보유한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이게 6위가 672가 한세시럽이 들어있어요. 한세시럽이 4.82%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사면 한세시럽 올라가는 건 맞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한세시럽만 해당되겠냐 그런 주식들이. 제가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건 잘 몰랐는데요. 한경에 오늘 보니까 신문 보다 깜짝 놀랐어요. 동성화학이라고 있대? 동성화학. 네. 동성화학이나 저는 무슨 회사인지 몰랐어. 아직까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이게 신발 밑창을 깐다네 이 회사가요. 네, 나이키랑 아디다스. 그래서 쿵했어요.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요. 이건 뭐 주가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라갔고 했는데 이게 뭐 여기도 베트남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이키가 라인을 엄청 더 깔았어요 이번에. 나이키가 더 깔았어요 지금 그 중개다 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드렸던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디다스도 여기 막 베트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동성화학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도 딱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것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동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같이 원래 알고 있던 회사요? 네네. 원래 이제 실적이 이제 좋기로 잘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게 되면은 그 22에서 결국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했죠. 결국은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가져갔고 일본이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의 한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UBS에서는 일본이 5월 G7 회담에 앞서서 4월 중에 추가적인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또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G7 회담에서 역할을 보이고 싶어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G7 정상회담은 일본이 개최국으로 5월 26일에서 27일.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UBS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시장 영향을 관찰 중인데 지금 지나친 통화 약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비난 가능성 의식의 금리 인하 대신에 네. 연간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쪽을 20조 엔에서 100조 엔으로 확대하는 네. 일본도 역시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쪽은 다음 달 28일에 실시할 시나리오의 65% 가능성에 대한 쪽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형태, 네. 이런 형태에 대한 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을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원화가 아주 가파르게 강세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강세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 환율 차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가파른 화면을 이쪽 얼굴 화면을 이쪽으로 띵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엔화가 반대적으로 만약에 엔달러 환율에 대한 쪽이 지금 가치 강세니까 상관없지만 엔화가 다시 악세를 보여준다라면 네. 우리로서는 또 대형주들에 대한 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얘기나 동남아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제가 저를 하면 꼭 잡으시면 제가 오늘자 머니위크에 나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의 돈이 주목하는 나라 베트남에 대해서 네네. 제가 쓴 게 오늘 나왔거든요. 네네. 온라인은 아직 안 나옵니다. 온라인은 이제 금요일에 나올 텐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거 제 얘기하면 또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보시면 프라이스 워텐 쿠퍼스 하면 우리나라는 3일 회계를 같이 인수한 거거든요. 세계 최대 세계 최대 회계 회사이자 컨설팅 그룹이 PwC가 있습니다. PwC 들어보셨죠? 네. 프라이스 워텐 쿠퍼스인데요. 거기서 나온 작년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얘기하면 안 믿어. 이게 보고서에 보면 이게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부터 2050년까지의 평균 GDP 성장률을 전 세계를 그린 거예요. 전 세계. 내 얘기가 아니야. 네. 내 얘기가 아니야. PwC에서 한 거거든요. 베트남이 2위라는 거예요. 2위. 베트남이 2위. 나이지리아가 1등인데 나이지리아까지 가서 사업하기 쉽지 않잖아. 네. 현실적으로. 예? 나이지리아 가갔다는 분 별로 없었거든요. 베트남 엄청 많이 가잖아요, 요새요. 계속 말씀드리면 아시아나가 베트남 하루에 4번이 가더라고. 대한항공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식이랑 상관없이 주식이건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건 어떤 건 됐건 간에 베트남에 주목하시란 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보는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티 리포트인데요. 네. 오늘 어떤 레포트 한번 볼까요? 삼성에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OLED 밸류 체인인데 LED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 대한 쪽을 좀 점검해 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화이트 OLED에 대한 쪽으로 LG하고 같이 할 거냐, 네. 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핵심 이슈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퀀텀더 TV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OLED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TV도 OLED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내 OLED 장비 밸류 체인은 애플의 중소형 플렉서블 OLED 패널 채용, 루머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아웃퍼폼했다. 근데 이제 애플향 6세대 플렉서블 요구 캐파 규모에 대한 시장의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 미디어를 통해 삼성의 디스플레이 대면적 투자의 불가피성이 얘기가 되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삼성이 이제 대면적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 대면적으로 가려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LG 특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LG하고 결국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G 그렇다고 해서 LG하고 LED 패널을 갖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삼성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애플의 중소형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면적 투자 시나리오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큰 업체가 바로 SFA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애플의 중소형 그 디스플레이 패널. 근데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확장은 애플도 가게 되면 삼성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의 중소형뿐만 아니라 애플과 삼성의 중소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면적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SFA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LED 디스플레이는 대면적 OLED 패널 양산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 수요는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LED 패널 시장 여부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시장 진입 여부가 향후 이제 OLED TV 패널 시장의 성장의 기울기를 좌우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8세대 25,000장 추가 증설 계획에 대한 쪽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지금 6만 장에 가까운 캐파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LED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요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LED 디스플레이 OLED 장비 밸류 체인들은 대면적 투자 모멘텀이 일단 지나갔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중소형주 투자 모멘텀은 거쳐야 할 관문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 의존도가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지금 당분간 실적 개선폭과 상관없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DM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비아트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DMS, LG장에서는 DMS가 턴어라운드와 중국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감안해야 된다. 한편, 동아 엘텍은 자회사인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착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배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이 LG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쪽이 크지 않고 굳이 한다라면은 삼성향 쪽에 대한 쪽에서 선택에 대한 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보게 되면 SFA 정도 소형으로 가던 SFA에 대한 쪽이 삼성 또 지분이 들고 있는 그 SFA. 네. 그다음에 중국 확장 가능성이 가능한 뭐 비아트론. 그다음에 소형주에서 뭐 제이스텍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또 혜니님이 네. 자주 오신 분이야. 이학년 교수님은 큰트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저를 안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거 뭐 본의 아닌 게 거짓말을 하지만 지나고 난 주식과 관련된 건 다 거짓말이죠 뭐. 지나가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뭐 좋아 보인다는데 떨어지면 다 욕 먹는 건데 네. 제가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없어요. 다 확인하고 일단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건 일단 믿으셔도 된다라고 진짜입니다.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원고가 다 끝났어 일단. 네. 원고는 다 끝났어.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근데 표지를 못 구해갖고 아직은 그리고 나중에 혹시 표지 기부 재능해 주실 분 있으면 네. 그런데 하여튼 빠르면 뭐 요번 달에 나올 겁니다. 책이요. 나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요번에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페이지 이런 걸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공개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페이스북 페이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거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제가 요번 달에 전격 공개, 단독 공개하지만 여기서 단독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 있는 거 많아갖고요. 워낙 그런 거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있고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